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영상 방식이 아마 기사 읽고 분석하고 또 의견을 다는 거 이런 게 좀 주로일 텐데요. 오늘의 컨셉은요. 뇌 구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중동 관계에서 정말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리아 정부의 교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에서 이 주요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그 민족이 있죠. 다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게 있다면 드루즈인들입니다. 제가 이 드루즈인들 조명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예민한 국가들 간에 뭔가 한 민족으로서 분열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에 속해 있는 드루즈인들의 어떤 베스트 관심사?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지 한번 그들의 입장에 최대한 대봐서 뇌 구조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의견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최근 소식들과 그들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좀 그들의 요즘 관심사에서 어떤 전반적인 특성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영상을 잘 만들게 되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소식들 많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중동 소식들, 우리나라와의 깊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잘 챙겨서 우리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리아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이후로 해서 원래 알아사드 정권, 즉 약 50년 정도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였던 아민 하페즈 알 아사드랑 그 아들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이렇게 두 부자가 50여 년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죠. 한순간에. 그것을 이끌어간 이 반군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알-줄란입니다. 지금은 샤라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그 반군 이름은 HTS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그 정부의 현재 가장 큰 생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리아의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시리아는 정부가 바뀐 이후로 그 영토를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의 안에 있는 민족, 종교가 워낙 다양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생각은 이럴 거예요. 통합과 안정일 겁니다. 가장 메인 생각은. 왜냐하면은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리아와는 좀 달리 우리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서 얘기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민족이 달라서 갈등을 한다든지 종교가 달라가지고 종교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리아는 지금 그것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시리아 정부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은 그것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올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군 세력이 정권 잡았고 지금 어떻게든 시리아를 한 나라로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반군 세력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일단 HTS가 있고요. 거기에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던 시리아 국민군이 있습니다. SNA라 부르는데요. 그들은 시리아 북쪽의 튀르키예하고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작전실,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반군들이 있대. 그쪽들도 HTS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HTS하고 좀 척을 두고 있는 현재 척을 두고 있는 단체가 바로 SPD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이죠. 이들은 쿠르드 중심으로 뭉쳐진 사람들로서 현재 시리아 새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HTS하고 좀 알력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가 한 나라로 지금 만들어지려고, 물론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HTS가 시리아 전역을 지금 대표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그 거의 자치 수준의 강한 군사 세력들이 있다고 했죠. SPD 같은. 네, 그런 SPD를 견제하는 데에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쿠르드군하고 되게 쿠르드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알죠? 튀르키예도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에서 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게 결국 쿠르드 세력과 그 쿠르드 세력을 진압하려고 하는 튀르키예 군군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로서는 이 튀르키예의 어떤 역할이 정말 미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리아는요, 그 지금 통합 안정되려고 하고 있는데 외세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고는 싶을 거예요. 물론 경제 재건할 때는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군사적으로나 정부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간섭을 최소시키면서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튀르키예는 이 쿠르드를 좀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뭔가 그것에 대한 이권을 요구할 여지가 많죠. 시리아에게.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필요하면서도 좀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그런 어느 접점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공식상에서는 친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하나로 통합되려고 하는데 거기서 시리아 정부의 기준이에요. 쿠르드가 꽤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시리아 내전 할 당시에도 이 쿠르드 세력들은요, 본인들의 영역이 넓어요. 유프라테스 강 동부를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 그들도 물론 드루즈 사람들처럼 뭔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튀르키예 이런 적이 나누어져 가지고 뭔가 한 나라를 구성하지 못하고 민족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요. 네, 그 시리아에도 꽤 많은 비중이 있는 것인데 이 쿠르드 같은 경우는 내전 당시에는 HTS나 뭐 여러 가지 반군들하고 뭐 알력은 있었겠지만 아무튼 큰 목표는 같았습니다. 전 정부였던 알 아사드 정권을 박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접점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동상이몽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쿠르드 세력들, 뭔가 시리아 정부가 HTS 중심으로 알샤르 대통령 중심으로 통합되려고 하는데 쿠르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쿠르드 세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질고가 많았습니다. 튀르키예하고도 좀 많이 알력이 안 좋고 또 진압의 역사가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드루즈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드루즈 역시 이 쿠르드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의 소수 민족입니다. 이따가 드루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여기서 말할 거는 시리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드루즈 역시 뭔가 자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일각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이 드루즈인도요. 드루즈인들이 분포하는 지역은 주로 이 시리아 남부 쪽, 특히 남서부 스웨이다 지역이라든지 그 인근, 골란고 인근 지역이라 다마스커스 근교에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북서부에도 일부 드루즈인들이 분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까지 통합해야 되는데 그들의 종교 전통성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일부는 그랬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전 정부에 충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드루즈가. 물론 지금도 바뀐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고는 드루즈가 있긴 한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머리 앓고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는 뭔가 갓 세워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특히 콤플렉스가 있는 게 시리아 전 정부 역시 뭐 테러 지원한다, 뭐 경제 제재 받았다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고스란히 이 현재 새 정부가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콤플렉스를 외교를 통해서 좀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특히 뭐 미국하고도 손잡으려고 하고 있고 좀 뭔가 이전과는 다른 행보긴 하죠. 유럽 국가들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으로써 재건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아랍 국가들하고도 현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랑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한테서 뭔가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튼 지금 외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뭐 여기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부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과의 외교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좀 다리를 놓아주려고 하는 분위기긴 해요. 일단 외교에 지금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경제 재건이죠. 여기에 일각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도 수교하려고 움직임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리아가 한국에게 경제 재건, 네, 뭔가 키워드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시리아에 대해서 뭔가 외교를 뭔가 진작시키면서 한국의 산업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농업 기술, 농업 생산력 이런 것들을 시리아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요구하게 되면서 그 한국하고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에 들어설 당시에는 시리아에 큰 관심이 없었죠. 빨리 그 미군을 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최근부터 갑작스럽게 뭐 시리아 도와주겠다,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를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일단 어떻게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할 거예요. 지지를 받으려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스라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리아 전역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돼서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주로 타겟은요 시리아 새 정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에 정부의 그 무기고라든지 뭐 군사시설 플러스 친이란 세력들이 남기고 간 무기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 이러한 대상들입니다. 즉 바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제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preemptive attack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리아 새 정부는요 이러한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샤라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골란고원 지금 새로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빼고 거기에는 유엔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요. 1974년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때 협정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해라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란처럼 맹비난을 하거나 뭐 이스라엘을 뭐 지중해로 뭐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란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뭔가 비난의 어조는 있지만 강력한이라는 게 붙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무튼 이런 것들 봤을 때 최근에 간접 그 쪽으로 딜을 하고 있고요. 직접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느 시점에 누구랑 만났는지 정확한 얘기는 아직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간접 협상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쿠네이트라 주의 주지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좀 더 구체되면 소식 전파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지금 뭔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은 국교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려는 움직임, 최소한 지금은 안보 위협을 줄이자. 양국 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골란고원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골란고원이란 거는 결국 80% 되는 영역은 이스라엘이 지금 통제하고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 되는 것은 1974년 때 분리협정으로 제정된 유엔에 관할 지역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 사이에 지금 누가 왔다 갔다 거렸습니까? 그렇죠. 드루진들이 왔다 갔다 거렸고 이스라엘 군이 지금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전 시리아 정부와 맺었던 협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와의 관계는 무관하다. 이 분리협정이 이스라엘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플러스해서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시리아 남서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시리아에 있는 전략적 타결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군사 지정학적으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 골란고원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 골란고원에도요 좀 플러스 알파인데 중세 시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십자군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련된 유적들이 꽤 있고요. 유적들이 꽤 있고 플러스해서 여기는 뭐 선사시대 유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대사뿐만이 아니고 이 전근의 시대 유적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 정부군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바닷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 정부군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전 정부군이 세력을 잃었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전 정부에 충성하는 알아사드 정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잔여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을 진압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힘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리아 정부, 특히 알샤라 대통령의 콤플렉스가 또 있을 건데 어떤 게 있냐면 한때 이 알샤라, 그 옛날 이름은 알줄란이지 않습니까? 한때 알카이다 소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긴 할 텐데요. 알카이다 중에서도 시리아 쪽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몇 년 전에 이제 관계를 끊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그의 그 과거의 프레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아직도 유효하고 이것이 이 알샤라 대통령을 설명하는데 아직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플러스해서 이 시리아 반군 활동하면서 ISIS하고도 협력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끊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알샤라 대통령이 아킬레스 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러시아는 이제 전정부군하고 합력했던 그런 나라인데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일단 알샤라 대통령은요. 하지만 러시아가 남겨두었던 군사적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그맣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고요. 이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근데 시리아에서 영향력이 팍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예 뭐 제로는 아니지만은 조금의 그 다시 친화의 가능성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지만 원체 이란을 지지했던 전 아사드 정부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지 않을까 대충 넣어봤고요. 그 다음 이라크는 왜 넣었냐면은 국경하고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이란 세력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여지도 있긴 한데 그리고 1974년 이게 뭐냐면은 제3차 중동전쟁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중동전쟁 하면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차지하죠. 물론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골란고원에 살고 있던 드루진들도 시리아 영역의 드루진들하고 지금 분리가 되었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영토 상실이 되었는데 시리아로선 지금 국경 중에 하나가 드루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국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골란고원이. 그렇다 보니까 6.1 전쟁 1967년 이후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 맺어진 1974년 분리협정 골란고원 80%는 이스라엘 통제하는 걸로 일단 되는 상태 나머지 20%를 유엔군이 파견해서 골란고원을 통제하는 거 20%를 그 협정 맺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씩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뭔가 협력적인 관계를 넌지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안보, 안정을 위해서요. 그 다음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 내에서 정말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수자원, 물자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상류로 가면은 튀르키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와의 관계도 좀 약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수자 문제 때문에 튀르키예랑 좀 약간의 가불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것도 시리아우선 지금 전 정부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플러스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누가 지금 영향력이 크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쿠르드족입니다. SPD를 이끌고 있는 주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섞였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강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알줄란이라는 인물 이걸 굳이 이름을 넣은 이유는 물론 지금 알샤라긴 하지만 한때 알카이다 지부였던 알누스라 전선 활동할 때 그때는 이렇게 불렀겠죠. 알줄란이 즉
현재 정권 실권자인 알샤르 대통령의 과거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었다.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근데 하나씩 보면 또 풀어서 설명하고 되게 할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라디오 듣는 것처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리아 드루즈인들인데요. 아마 이렇게 드루즈인들을 가지고 뇌 구조 분석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미 이거 보신 분들은 지금 제 구독하신 분들 포함해서 저의 그 드루즈 얘기들을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경을 깔고 간다 전제하고 이 드루즈인들 설명하겠습니다. 드루즈인들은요, 근원을 올라가면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특유한 사상과 철학 체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슬람이 아닌 수준으로 갈 정도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일단 지금 드루즈는 시리아 드루즈는요,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분열입니다. 드루즈가 일단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에 각각 분포한다고 했죠. 네, 그런 분열도 역시 요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건 시리아 내 드루즈이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정권이 붕괴된 이후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로 이 드루즈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판은 뭐냐, 바뀐 시리아 새 정부에 순수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도 친해질 것이냐, 이렇게 두 부류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둘 사이의 분열은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뉴스로 봤을 때 드루즈인들 간의 분쟁 이런 소식은 잘 못 보긴 했는데 아마 심적인 분열은 좀 있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과 그 20%, 나머지 20% 유엔이 관할하던 이 드루즈인들이 꽤 살고 있는 이 골란 고원에도 이스라엘군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더 많이 오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얘기 해보자면 이 드루즈인들은 뭔가 이슬람과 조금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요, 제가 또 이 드루즈인들의 마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전통과 종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드루즈인들은 드루즈인들끼리 결혼하도록 허용합니다. 뭐 이교도 그들이 볼 때는 허용하지 않죠. 결혼도 그 같은 인 사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통이 유지가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드루즈인도 역시 따로 성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는 3대 성지가 있죠. 1대 메카, 2대 메디나, 3대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즈인의 성지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있죠. 거기에 티베리아스라는 좀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선 디베랴라고 부르는 거긴 한데 이 티베리아스 근처에 가시면 그 성경 인물 중에 이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미디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드로의 무덤이 바로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드루즈인들은요, 항상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현재 이스라엘 영역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지금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죠. 갈릴리 서안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갈릴리 동안 쪽, 즉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시리아 드루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갈릴리 이쪽에 이도르의 무덤을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플러스해서 타 지역 드루즈까지 나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시리아 드루진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드루진들하고 얼마나 만나고 싶을까요? 같은 배타적인 종교성, 전통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드루진들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드루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밖에도 드루진들이 있죠. 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내에도 드루진들은 소수파이지만 군 장성급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꽤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긴 합니다. 소수민족이라서 다른 그 다수민족을 능가하는 대우를 받는 건 아니고 뭔가 최소한 차별을 크게 받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많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좀 그런 영역이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드루즈에게 차지한 역사는 매우 지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아사드 정권 때 그 정권의 총성에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드루진 역시 이스라엘 정부에 충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정부에 일단 충성을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종교, 전통,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방해하지 말자 부탁을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좀 그 정부에 대해서 좀 메스꺼워할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아할 여지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충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두 그렇다는 거라기보단 어느 정도는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루즈인들도요, 결국 아랍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냥 골란 고원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상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내 새 정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새 정부는 지금 목표가 뭐였습니까? 통합이었는데요. 이 통합을 할 때 소수민족 다 통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있는데요. 이 드루진들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뭔가 배타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새 정부에 대해서 합류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린 소식에 의하면은 좀 자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드루즈 세력들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새 정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새 정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새 정부에 투합을 하자니 이 새 정부는 특히 예전에 드루진들을 좀 많이 괴롭힌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탄압도 했고 종교적인 억압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몇 개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당장 연합을 하려고 하고 그게 눈앞에 다가오니까 망설여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소식이 순위파 전투원 간의 갈등입니다. 뭐 체크 포인트라든지 여러 곳에서 드루즈인과 이 순위파 전투원이 싸웠죠. 충돌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순위파 전투원들은 시리아 새 정부의 어떤 같이 동조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고요. 다른 시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뭔가의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드루진이 꽤 많을 건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밝히면 주변 시리아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세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도록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럴 것인데 대놓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표명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겁니다. 샤이 이스라엘 지지자가 있을 거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같은 민족으로서 이어져 왔던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걸 의식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아랍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시온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면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변절자라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은근히 작용할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정말 그 공공연하게 드루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깃발 걸렸던 사건 있었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내에서 소외당하거나 또 퇴출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 준비, 각오가 되어 있는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목숨 걸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터전, 드루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살고 있는 배타적인 그 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의 전통과 종교를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이걸 좀 굳이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진들을 봤을 때도 좀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들의 전통성, 그들의 마을에 가면요,
이렇게 드루진들은 이렇게 특별히 깃발이 있습니다. 5가지 색깔인데요. 이것을 고수하려고 해요. 그 마을의 깃발이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의미를 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다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이 드루즈 깃발, 이 드루즈 깃발 색깔의 의미 이런 것들도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이 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깃발들이 마을에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1948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뭐 영국 위명 시대의 드루진이라든지 시리아 드루진들이 왕래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건국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분열된 건 있었죠. 그다음 1967년이 되면서 또 한번 골란 고원 지역에 있던 그 드루진들이 또 나눠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그쪽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런 사건도 같이 있었다. 의료 지원은 완전 최근 소식입니다. 골란 고원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드루진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의료시설, 의료진에 의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있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기회 되면 따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생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터전을 파괴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요 또 종교로 다시 돌아가서 이슬람 사람들은 꾸란을 제1의 경전 삼지 않겠습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성경, 뭐 가톨릭에서 성서, 불교에서는 그 불경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들은요 이슬람에서 나와서 지금 좀 변화되기보다는 좀 다른 파를 구성한 건 맞는데 꾸란을 제1의 경전 삼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지혜의 서간이라는 책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즈인들은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이하다. 그들의 그 체계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드루즈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설명을 좀 빨리 하고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아 정부의 바뀐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사이에서 뭔가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드루즈인들 참 그 주변 나라들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동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일 텐데 그가 누적된 소식들,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일괄적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추가하실 의견이 있거나 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동 소식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아디오스.